아무튼 화학원 수능 특강 뭐 화학의 첫걸음 부분이고 뭐 마찬가지로 뭐 문제는 또 어렵습니다. 이게 또 아무튼 수능 볼 때 시간이 엄청 부족하거든요. 문제 풀다 보면. 자, 앞부분은 이제 6쪽이네. 6쪽. 우리 생활 속의 화학. 불의 발견과 금속의 재련이 가능해졌다. 화학이 아무튼 이게 불화자가 아니에요. 이게 뭔가 될 화자예요. 될 화자. 불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불화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불은 어찌됐건 에너지원에 해당하고, 화학은 물질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물질 만들려면은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고 뭐 결합이 깨지고 뭐 이런 일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런 에너지를 주는 거고, 불의 발견과 이용, 금속의 재련이 가능해졌다. 뭐 불을 이용해 가지고 뭐 음식물도 데우고 뭐 여러 가지 하죠. 토기도 만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화학적으로는 이제 금속의 재련 과정이 화학 과정이 그 산화 환원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속의 재련이 가능해졌다라는 거고, 중세와 근대 연금술의 발전, 화학적 조작 및 새로운 화학 물질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금술은 이제 금을 만들려고 한 거죠. 금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화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도 만들고 뭐 실험 방법도 고안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산성 물질들 뭐 이런 것도 발견을 합니다. 산성 물질도 발견한다. 18세기 말 라부아제의 화학혁명, 금을 열심히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죠. 결국에는 라부아제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금 만들려고 하는데 뭐 에너지를 쏟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유용한 화합물을 만드는데 에너지를 쏟게 되죠. 근데 이제 라부아제가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아리스토텔레스 말이 틀렸다라는 것도 증명하고,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된다라는 이제 연소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거 밝히고, 그 다음에 또 한 게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 중요하죠. 그래서 라부아제가 이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다. 불의 이용과 발견, 구리의 재련. 철보다는 구리가 더 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재련한다라는 거는 이제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철보다 구리가, 산화구리를 구리로 만드는 게 더 쉬워요. 철보다. 왜냐면 구리가 더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철이 반응성이 더 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청동기 시대가 먼저 온 거고, 그러다가 이제 온도가 되게 높은 상태에서 재련할 수 있어지니까 철의 재련도 가능해진 거고, 그러다가 이제 중세 지나서 근대 현대로 이제 발전하게 되죠. 이런 게 라부아제 실험 도구가 같이 생겼네요. 여기 보니까 질량 측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네. 화학과 식량 문제 해결. 식량 문제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식물이 잘 자라려면 이제 질소 화합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퇴비나 동물의 분뇨 뭐 이런 걸로만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농업이 한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질소 비료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수소와 질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대량으로 합성하고, 그 암모니아를 이제 질소 비료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 암모니아를 합성한 건 이제 화학자들이 한 거니까. 화학의 큰 제목이 이제 우리 생활 속의 화학이고 화학의 발전 과정이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식량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다. 그 방법을 이제 하버 보슈법이라고 합니다. 예,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또 반응 속도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고, 수소와 질소가 들어가서 촉매가 존재하고 고온 고압 조건에서 반응을 일으키면은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질소가 삼중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공기 중에서 안 된다라는 거죠. 예, 특별한 방법을 써야지 되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을 써야지. 이 질소 삼중결합을 끊으면서 이게 결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이제 만들어내고 하버 보슈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암모니아 대량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업적으로 하버는 이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합니다. 자, 옆에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기체 성분 원소이며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질소가 되겠죠. 질소 78% 공기 중에서 암모니아를 원료로 하여 만든 질소 비료는 식량 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하죠. 암모니아는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합성한다. 질소랑 수소도 수소. 대부분의 생명체는 공기 중에 질소를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직접 이용하지 못합니다. 질소가 필요한데 공기 중에 많은데 내가 이제 숨 쉬면서 들어와도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냥 나갑니다. 저기 실험하다 보니까 저 콩나물이 저기 자라고 있거든요. 콩나물이 이쪽에. 근데 저대로 냅두면은 그냥 좀 얇게 있다가 그냥 죽더라고요. 콩을 여러 번 심어봤는데 뭐 콩이 쑥쑥 자라가지고 맨 처음에 쑥쑥 자라요. 맨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비료를 줘야지만 그렇게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뭐 들에 있는 그 뭐 콩처럼 되게 커지려면은 비료가 꼭 필요하구나 그런 거 알겠더라고요. 조금 자라다가 말아요. 질소 비료가 꼭 필요한 걸 알겠습니다. 잘 자라게 하려면 퇴비도 주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그냥 심는다라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자, 화학과 의료 문제 해결. 식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의식주 중에 식 문제를 해결한 거고,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입는 거. 뭐 식물에서 면이나 동물에서 이제 비단, 뭐 이런 천연 섬유, 근데 그런 거 얻을 수가 있는데 강도가 약하며 생산 과정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야 됩니다.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래서 값싸고 합성 섬유보다 값이 비싸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게 천연 섬유가 뭐 비단옷이나 이런 거 비싸죠. 그래서 이제 합성 섬유는 간단한 분자를 이용하여 단분자를 이용해서 합성을 하는데 이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합성이 되는 거예요. 중합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자가 연결돼 가지고 결국 기일단한 실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몇만 개 분자들이 막 연결이 돼 가지고 이게 실처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원료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갖는 섬유를 합성할 수가 있다. 합성 섬유의 원료는 석유로부터 얻는다. 자, 천연 섬유는 이제 면, 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흡습성이 좋다. 촉감이 좋다. 흡습성이 좋은 거는 이제 물하고 좀 친하다는 소리거든요. 물하고 친한 OH기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물을 잘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질기지 않고 쉽게 닳는다.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 생산 과정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합성 섬유 중에 이제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이고 뭐 폴리에스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흡수성이 좋지는 않다. 왜냐면 얘는 이제 석유에서부터 만드는 거잖아. 어떤 기름 성분에서부터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 예, 뭐 그런 걸 좀 개선을 할 수는 있죠. 질기고 쉽게 닳지는 않는다. 대량 생산 가능하다. 세탁이 간편하고 해충이나 곰팡이 피해가 없다. 예, 다양한 기능의 섬유를 제작할 수가 있다. 예, 합성 섬유도 화학자들이 한 거고, 그 합성 섬유가 개발이 돼서 값이 일단 싸지고요. 예, 옷 되게 싼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예, 뭐 티 하나에 뭐 10,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 엄청 싼 거죠, 옷이. 다양한 기능이 있는 의복을 제작하고 예,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이고 캐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합성을 했습니다. 공기, 석탄 그리고 물로부터 만들며 강철보다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밧줄이라던가 뭐 전선, 그물 이런데 산업용으로도 다양하게 이제 쓰입니다. 나일론이. 근데 섬유가 누렇게 되는 황변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그렇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 주거 공간이 이제 필요해졌는데 건축 재료로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철이 필요한데 철은 건축물의 골조, 배관 및 가전제품이나 생활용품 등에 많이 이용이 되고, 그래서 근데 철은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대부분 산소랑 결합되어 있는 이제 산화철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쉽게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철로 되돌리는 게 필요하죠. 네, 그런 거를 이제 화학자가 했다 뭐 이런 이야기고, 스타이로폼 그 건축물을 짓는데 단열재가 필요하잖아요. 스타이로폼이 공기층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열 전도가 잘 일어나지 않아서 스타이로폼을 그 사이에 뭐 벽하고 벽 사이에 끼워 놓게 됩니다. 시멘트, 석회석을 가열하여 생석회로 만든 후, 가열하면 요 CaCO3에서부터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죠. 예,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 이제 산화칼슘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점토와 석고는 건축물 재료로 쓰는 겁니다. 예, 시멘트는.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물, 모래, 자갈 섞어 놓은 건데 뭐 요런 게 뭐 보기로 나오긴 해요. 예, 그래서 보기로 나오니까 이런 거 읽어 두시긴 하셔야 됩니다. 뭐 내신 같은 거에서는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압축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하다. 예. 콘크리트가 뭐 압력 같은 거는 잘 견디지만 뭐 옆에서 이제 충격을 준다. 예, 그러면은 잘 부서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콘크리트가. 예, 요즘에 뭐 건물 같은 거 지면은 뭐 50층씩 짓잖아. 예, 그러면은 이제 그 50층의 무게를 맨 밑바닥에 있는 기둥 몇 개가 견뎌야 돼.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이제 누르는 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콘크리트에. 그래서 그 압축에는 강하지만 근데 옆에서 충격을 주면 잘 부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쓰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그냥 콘크리트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철근을 집어넣은 철근. 철근은 강도를 높이는 건데, 그러니까 옆에서 힘을 줬을 때 잘 옆으로 잘 안 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를 써서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고 잡아당기는 힘에 약한데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네, 철근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유리,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를 원료로 하여 만들며 건물의 외벽과 창에 이용된다. 모래 반짝반짝한 게 그게 이제 석영 성분인데 그거의 주 성분이 SiO2거든요. 그거를 뽑아내서 유리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건축 재료의 발달에 의해 화학의 발달로 건축 재료가 바뀌면서 주택, 건물, 도로 등 대규모 건설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재료가 중요하죠. 재료를 이제 만드는 게 화학에 하는 일이거든요.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거. 면과 같은 천연 섬유라고 하시면 되겠네. 천연 섬유는 흡습성과 촉감이 좋지만 질기지 않아 쉽게 닳는다. 무엇은 최초의 합성 섬유 나일론, 뭐 이런 거 퀴즈 뭐 이런 데도 나옵니다.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이다. 예. 밧줄, 전선 이런 거에도 쓰인다. 무엇은 시멘트에 물, 모래, 자갈을 섞은 건축 재료를 콘크리트라고. 콘크리트. 자, 합성 섬유는 대량 생산 가능하죠. 유리는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 이산화규소가 SiO2죠. 그거를 원료로 만든다. 맞죠?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화합물의 유용성. 탄소화합물을 주로 다루는 학문이 이제 유기화학이죠. 화학 분야 중에 무기화학도 있고 유기화학도 있는데, 예, 탄소화합물을 주로 다루면 유기화학이라고 하고, 그거 말고 금속이라던가 이런 거를 주로 다루게 되면 무기화학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탄소화합물이 대단히 많아요. 탄소를 골격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탄소 결합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거기에 곁가지에 수소나 산소나 질소, 황, 인 이런 것들이 붙는 거고, 할로젠은 이제 17쪽 원소죠. 플로린이나 CL이나 브로민이나 아이오딘 이런 것들이 할로젠이죠. 이런 것들이 공유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이다. 이 원소들은 전부 다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은 공유 결합이죠. 아미노산, DNA, 의약품, 합성 섬유 이런 거 다 탄소 화합물입니다. 예. 주변에 보는 대부분의 물질은 사실 거의 다 탄소 화합물입니다. 돌멩이, 쇠붙이 이런 거 빼고는 웬만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쓰는 것들은 거의 다 탄소 화합물입니다. 나무 이런 것도 탄소 화합물이고,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 다른 원자 4개와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 원자과 전자가 4개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원자과 전자가 4개가 있기 때문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결합을 4개를 해야 돼요. 결합을. 근데 전부 다 4개를 단일 결합만으로 할 수도 있고,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이중 결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을 2개를 형성할 수도 있고, 3중 결합까지도 되고, 4중 결합이 되지는 않아요. 4중 결합이 되려면 너무 전자가 한 곳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4중 결합이 가능하지는 않아. 3중 결합까지만 있고요. 자, 여러 가지 구조의 탄소화합물 만든다. 구성 원소의 종류는 적으나 탄소 사이에 다양한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합물의 종류가 매우 많다. 이렇게 쭉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중 결합이 들어갈 수도 있고,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요 끄트머리가 이렇게 연결이 되면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고리. 그러면 또 그런 애가 또 다른 애죠. 고리가 되면 또 다른 애입니다. 그 다음에 3중 결합도 가능하다. 탄소 원자뿐만 아니라 수소, 산소, 질소 등 원자와도 결합을 해서 화합물의 종류가 매우 많다. 포도당에 지금 흑백이어서 잘은 안 보이지만 요런 애들이 산소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까만 애는 탄소고, 요런 부분들은 이제 OH기가 있어가지고요. 극성 부분이 있어가지고 물에 잘 녹고 이런 특징들이 있죠. 요거는 이제 질소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요런 애 질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튼 요런 애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각각의 화합물이 됩니다. 비타민 C는 아스코브르산, 이 비타민 C네, 카페인이 이렇게 생겼고요. 카페인이 이렇게 생겼고. 자, 탄화수소. 근데 그런 탄소 화합물 중에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이에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화합물. 근데 그러면 이제 물에 잘 안 녹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기 음성도 차가 별로 안 나서 그러니까 무극성이야 무극성. 그러니까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물은 극성인데 이 탄화수소는 무극성이니까 서로 잘 어울리지가 않거든요. 잡아당기는 힘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 무극성이고. 근데 연료 같은 데 많이 쓰이는 거예요. 메테인은 이제 가스잖아요. 집에서 쓰는 거고 도시가스로. 프로페인도 가스고 뷰테인도 가스인데 이런 거 이제 태워서 이제 에너지 얻는 데 많이 쓰죠. 연료로 많이 쓴다. 완전히 연소되면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된다. 그 메테인 같은 게 연소가 된다는 거 산소랑 결합하는 거고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반응식 이렇게 맞추는 거 뭐 이제 연습해야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탄소화합물은 탄소 원자가 기본 골격을 이루는 거고, 탄소 원자 1개는 최대 다른 원자 4개랑 결합하고,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건데 가장 간단한 거는 이제 메테인이죠. 메테인. 탄소가 하나만 있고 수소 4개 있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근데 요 둘은 이제 LPG, 액화 석유가스의 주성분이고, 요거는 이제 LNG,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고. 옆에 있었구나. 메테인은 LNG의 주성분이고, 실온에서 기체. 원래 색깔과 냄새가 없어요. 근데 가정용 연료로 사용하는데 가스가 새면은 좀 냄새가 나긴 해요. 근데 그 냄새 나는 물질을 일부러 섞어 놓는 거고, 프로페인과 뷰테인은 LPG의 주성분인데,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는 뭐 유전 같은 데서 뭐 이렇게 파이프를 꽂으면 그냥 천연적으로 가스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CH4는. 근데 이 석유가 있잖아, 석유, 액체 성분. 그거를 분별 증류해서 얻어낼 때 요 프로페인이나 뷰테인 같은 것들은 그 석유에 있다가 분별 증류할 때는 기체 상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석유에서부터 얻는 거죠. 석유에서부터.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라고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둘 다 뭐 기체긴 하고요. 그러니까 탄소가 4개까지는 기체예요. 4개까지. 탄소가 4개잖아요. 뷰테인이. 탄소가 5개가 되면 액체입니다. 상온에서 1기압 상태에서. 그 다음에 색깔과 냄새 없고 뭐 차량용, 산업용 연료, 차량용, 산업용, 휴대용 연료. 부탄가스는 주로 또 이제 액화시키기가 더 쉽기 때문에 휴대용 연료로도 많이 쓰죠. 밑에 더 있네 내용이. 자, LNG는 메테인인데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도씨이기 때문에 액체로 만들기가 어려워. 이거는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게 LNG긴 한데 액체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액체로 만들려면 압력을 되게 높이고 온도도 엄청 낮춰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운송하는 선박이 있죠. LNG 선박. 근데 되게 뭐 하여튼 최첨단이에요. LNG 선박은. 뭐 액체로 만들어서 되게 엄청 냉각을 시킨 상태에서 운반하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를 해야 되고 초저온을 유지를 하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냥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선박으로 이동시키려면은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파이프 라인을 깔아 이렇게. 그래서 도시가스가 다 파이프 라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 아파트 같은데 뒤에 보면 파이프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렇게. 왜냐면 액체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그냥 기체 상태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LPG는 그래도 어때? 끓는 점이 얘보단 높잖아.
그래서 압력을 조금 더 높이면은 액체로 만들기가 쉬워. 그래서 얘는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동하거나 이게 더 쉬워요. 그래서 차량용, 택시 같은 건 LPG예요 대부분. 왜냐면 공해 유발이 적기 때문에 기체 상태에서 연소 반응이 일어나면은 불완전 연소되는 것도 적고 완전 연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공해 물질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산화탄소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지만 뷰테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차량용, 산업용 연료로 많이 쓴다. 그럼 설명이 밑에 있네요. 액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용기에 넣어 저장하거나 운반하지 않고 가스관을 주로 공급을 한다. 요즘에 아무튼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러시아에 이제 LNG 가스가 많이 나와. 러시아에 뭐 땅덩어리도 일단 넓고 그 다음에 영구 동토층이 있는데 그 동토층에서 LNG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많이 나와. 근데 그거를 유럽에 파이프 라인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다 공급하거든. 근데 유럽에 이제 전쟁 나고 이러면서 밸브를 잠가. 그러면 유럽에서는 이제 LNG가 없으니까 그 여러 가지 전력난에 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파이프라인 잠그면 땡이야. LPG는 아까 얘기한 거랑 대부분 비슷하고요. 근데 이런 거 있죠. 자,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씨인 뷰테인은 온도가 낮아지면 기화되기가 어렵다. 왜냐면 이제 만약에 뭐 마이너스 1도씨야 겨울이어가지고. 근데 이게 액체 상태로 존재할 거 아니야. 끓는 점보다 더 낮으니까 온도가 기화되기가 어렵다. 근데 기화된 상태에서 연소시키고 많이 이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낮은 프로페인은 기화되기가 쉽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프로페인의 비율을 높여요. 왜냐면 뷰테인이 너무 많으면은 기화가 안 되니까 잘 겨울에는 프로페인의 비율을 높여서 기체 상태로 나오는 양을 더 많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면 끓는 점이 프로페인이 더 낮아가지고 기화되기 쉬우니까. 이런 것도 읽어 두셔야지 이제 문제 풀 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시면은 문제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료의 연소 생성물 확인하는 실험. 연료가 이게 지금 알코올 램프기 때문에 알코올을 연소하는 거죠. 뭐 에탄올도 되고 메탄올도 되는데 뭐 보통은 메탄올 쓰거든요. 보통은 메탄올. 에탄올은 이제 뭐 술 먹는 데 많이 쓰고 뭐 소독하는 데 많이 쓰고 메탄올이 더 근데 화력이 좋아요. 메탄올이 더 그러긴 하더라고 써보면은. 하여튼 지금 이게 실험하는 거야. 이게 연소를 시켜. 뭐가 나오겠지 뭔가 그거를 모아 서켓을 통과시켰어. 서켓수가 뿌옇게 흐려지겠죠. 그럼 이제 연소 생성물에 이산화탄소가 있구나 확인하는 거고. 석회수 실험은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나오는데 석회수의 정체는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에요. 수산화칼슘 수용액. 근데 이게 사실 수산화칼슘이 물에 잘 녹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건 녹인 다음에 녹은 애만 이제 그 거름종이 통과시켜가지고 투명한 석회수를 얻는 거야. 투명한 애. 그럼 투명한 애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뭐 헤어져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랑 탄산칼슘이랑 이게 반응하면서 탄산칼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반응해가지고 탄산칼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얘가 S 솔리드잖아요. 얘가 뭐 앙금이기 때문에 잘 안 녹는 애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확인하는 실험으로 석회수를 통과시키는 거를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기체를 좀 모아 여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사실 송글송글 물방울 같은 게 맺혀요.
근데 그게 진짜 물방울인지 알아보려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묻혀서 붉게 변하면 그게 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에 의해서 붉게 변하기 때문에 물도 만들어지는구나, 물도 생성물이구나,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지. 그래서 메탄올의 연소 생성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이니까 메탄올에는 적어도 수소랑 탄소는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이런 실험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연소할 때는 뭐 요 메탄올에다가 산소는 외부에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CO2와 H2O가 생기면 여기서 있는 H는 메탄올한테서부터 왔을 테고 여기에서 있는 탄소도 얘한테서 왔을 테니까 적어도 이 메탄올에 탄소와 수소가 있다, 이런 걸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이 완전히 연소시켰을 때 물이 생성되었다면 무엇은 그 물질의 성분원소이다. 수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이 생성되었다는 것은 연소할 때는 산소는 이렇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집어 넣는 거거든요. 수소가 그 물질의 성분원소가 되고, 탄소를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불완전 연소시키면 일산화탄소도 만들어질 수는 있어. 완전 연소는 이제 이산화탄소 만들어지는 반응한 거고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에 물을 묻히면 붉은색으로 바뀌고, 무엇을 석회에서 통과시키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다. 이산화탄소. 내용이 엄청 많네요. 자, 에탄올. 에탄올은 탄화수소인 에테인에, 에테인은 이제 탄소 2개에 수소 6개. 뭐 그런 거에 수소 원자 대신에 OH기를 결합시킨다. 요거 뭐 하나 빼고 OH기를 붙인다, 뭐 이런 이야기죠. 뭐 그렇게 써져 있으면 그게 맞는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에탄올이고 술의 주성분이고, 효모를 이용해 과일이나 곡물에 포함되어 있는 당을 발효시켜 가지고 얻을 수가 있고요. 자, 물에 잘 녹는 부분과 잘 녹지 않는 부분을 모두 포함함으로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다,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요쪽이 이제 OH잖아. OH. 여기가 잘 녹는 부분, 여기가 뭐 친수성, 물에 잘 녹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에테인 부분, 요 부분이 뭐 소수성 또는 뭐 친유성, 기름에 잘 녹는. 그래서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다. 25도씨에서 무색 액체로 존재하며 에탄올이 수용액은 중성이다. 소독용 알코올이나 약품의 원료, 용매, 연료 등에 많이 사용된다. 아세트산, 탄화수소인 메테인에서 수소 대신에 카복시산이죠. 뭐 카복시기라고도 하고, 카르복시기. 그 부분으로 이제 치환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요 메테인의 카복시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산성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얘가 이 수소가 떨어지면서 산성이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신맛이 나고요. 그 아세트산은 물에 녹여 놓으면 식초가 되는 거거든요. 인류가 오랫동안 이용해온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다. 그 에탄올에서 더 발효가 되면 식초까지 가는 거예요. 에탄올이 발효되어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죠. 에탄올이 발효돼서 식초를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25도씨에서 무색 액체로 존재하고 물의 도가 약한 산성을 띈다.
약 6% 아세트산 수용액인 식초는 음식을 조리하는 데 이용된다. 아스피린과 같은 의약품과 플라스틱, 염료 등의 원료로도 사용됩니다. 예, 이 아세트산이 그 밖에 탄소 화합물, 폼알데하이드 요렇게 있으면 알데하이드인데 여기에 수소만 붙어있으면 폼이라고 이제 얘기해. 뭐 포름알데하이드, 옛날엔 포름알데하이드라고 했는데 아무튼 요렇게 생긴 애가 폼알데하이드고, 이거는 좀 구조를 알아야지 되긴 하지만 이 평면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네. 뭐 뒷부분에 가면 이제 구조 알아볼 때 알 수가 있는데 이게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 네. 이거 네 개 원자가 동일 평면에 존재하고요. 자극적 냄새가 나고 물에 잘 용해가 되는데 이게 뭐 발암물질이에요. 포말데하이드는. 네. 엄청 위험한 거고요, 사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물질의 재료로 쓰이기는 하는 거지. 근데 발암물질인 거죠. 그래서 뭐 접착제라던가 이런 데 많이 쓰입니다. 플라스틱 만드는 데 쓰이고. 자, 아세톤. 뭐 이런 개별적인 그 분자들은 뭐 외울 수밖에 없죠. 근데 뭐 여러 번 보다 보면 이제 외워질 거고. 자, 아세톤은 이제 여기에 수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메테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뭐 메틸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위험한데 얘는 그래도 덜 위험해. 이런 애들은 이제 뭐 인체 내로 들어와서 원래 이렇게 약간 단분자 같은 애들이 좀 위험하긴 한데 뭐 DNA 변형을 시키거나 이럴 수 있어요. 포말데하이드 이런 애들. 근데 아세톤은 그래도 이렇게 등치가 커가지고 쉽게 침투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건데, 아세톤은 뭐 프로페인의 가운데 탄소에 수소 대신 산소 한 개가 결합한 분자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써 있는데 프로페인은 이제 탄소 3개죠. 탄소 3개. 근데 수소는 결합을 4개, 탄소는 결합을 4개씩 해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탄소는 수소 2개랑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요 2개 대신에 산소가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지. 자, 무색 액체고 특유의 냄새가 난다. 아세톤 냄새 나죠. 그 물에 잘 용해가 된다. 탄소 화합물을 녹이는 용매나 매니큐어 제거제로 사용된다. 이게 증발도 되게 잘 됩니다. 선생님 이제 뭐 실험할 때 보통 이제 용기를 세척을 하고 아세톤으로 한번 헹궈요. 그러면은 그 거기에 묻어있던 그 유기 용매들이 떨어져 나가, 녹아가지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냅두면은 그게 증발해가지고 되게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많이 씁니다. 에탄올은 완전히 연소시키면, 에탄올은 아까 했죠. 이산화탄소와 물하고 이산화탄소 생기는 거고, 식초는 약 6%의 아세트산 수용액이고, 에탄올을 물에 녹인 수용액은 염기성이 아니에요. 에탄올의 이제 분자식이 요렇게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염기성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염기성 아닙니다. 그냥 중성입니다. 얘는 이게 OH가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분자당 탄소 원자 수는 아세트산이 에탄올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세트산도 2개, 에탄올도 2개잖아. 큰 거는 아니죠. 아세트산도 탄소가 2개 있고요. 여기 2개 있죠. 에탄올도 2개 있기 때문에 탄소 원자 수가 누가 큰 건 아니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탄소화합물과 우리 생활.
원유는 액체 상태로 산출되는 탄화수소 혼합물이다. 원유 혼합물이고요. 원유가 석유죠. 원유를 분별 증류하여 석유가스 LPG 말하는 거죠. LPG. 나프타는 이제 탄소수가 좀 적은 애들이에요. 뭐 5개에서 10개 사이.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이런 거를 얻는다. 나프타를 고온에서 분해하여 생성된 물질을 원료로 플라스틱이나 의약품이나 화장품, 페인트, 합성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 만들 수가 있다. 얘네들은 모두 다 탄소화합물이다. 탄소화합물에 식품도 있고 의류, 플라스틱, 의약품, 생활용품 이런 거 다 탄소화합물이다. 플라스틱을 원유에서 분리된 나프타를 원료로 만든다. 가볍고 외부의 힘과 충격에 강하며, 그러니까 엄청 신기한 거지. 가벼우면서 강하고 녹이 슬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값이 싸다.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인데 의약품인 거죠. 의약품.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을 반응하여 결합한 합성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죠. 이거는 아스피린은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나일론은 최초의 섬유고. 살리실산은 원래 그 나무에서부터 얻은 추출물이고요. 아세트산을 반응해가지고 원래 이제 살리실산을 의약품으로 쓰기는 썼는데 뭐 머리가 좀 아프다던가 뭐 이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근데 아세트산을 결합시켰더니 좀 그런 게 이제 고통은 줄이고 머리 아프거나 이런 그런 게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나 진통제로 사용되는 거죠. 원유의 분별 증류. 원유를 가열하면은 기체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이 분별 증류탑이 엄청 길거든요. 크고. 그러면 이제 이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기체가 됐다가 온도가 낮으면 액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위로 이제 기체 상태로 막 오다가 액체가 되면은 거기 액체가 되는 데서 옆으로 이렇게 파이프 타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장치가 있죠. 그냥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각각의 그 탄소 수에 따라서 끓는 점 같은 게 정해지기 때문에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거죠.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석유가스, 뭐 휘발유, 자동차 연료, 나프타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휘발유 있고 나프타 있고, 나프타는 석유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등유는 이제 항공기 연료. 옛날에는 뭐 등에 썼던 거지. 그러니까 호롱불이라던가 뭐 요런 데 썼던 거긴 한데 지금은 이제 항공기 연료로 쓰는 거고, 경유는 중유보다는 가벼운 거야. 그래서 뭐 가벼운 거다라는 뜻이긴 한데, 하여튼 경유는 뭐 디젤 엔진 차량 연료. 그다음에 뭐 이건 뭐 기차도 될 수가 있고요. 뭐 트럭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중유는 이제 선박 연료. 찌꺼기는 이제 아스팔트지.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재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자, 무엇을 고온에서 분해하여 생성된 물질은 플라스틱이나 의약품 원료로 사용된다. 나프타. 일반적으로 무엇은 가볍고 외부의 힘과 충격에 강하며 녹이 슬지 않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플라스틱 말하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 자, 원유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입니다. 플라스틱과 아스피린에는 공통적으로 탄소와 수소가 포함된다. 탄소와 수소가 포함되죠. 됐나요? 또 있네. 한 장 더 있네. 한 페이지에. 자, 설탕은 지금 보니까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요.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로 되어 있고, 아세트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탄소 화합물만 있는 대로 골라라. 가랑 가죠, 가랑. 뭐 염화나트륨의 이 C는 뭐 탄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Cl 뭉뚱그려가지고
염소인 건지 아셔야 되고, 저게 CI가 아니죠. 아무튼 CL이지 CL. 자, 기출문제 다시 보기.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한다라는 거죠. 뭐 앞쪽에 아세트산 식초 성분이다, 암모니아 질소비료 원료다, 에탄올은 뭐 술이나 이런 거 쓸 수 있다. 자, 요게 뭔지 아셔야죠. 요거 보고 아세트산인데 물에 녹으면 산성 수용액이 된다. 맞지? 암모니아는 탄소 화합물이야. 탄소 없잖아요. 자,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되는 거는 에탄올인 거 아셔야죠. 예, 상식적으로. 기억이 적합하다. 예, 기억 지금. 3번. 자, 옆에 뭐 없나? 없네. 잠깐만 쉬었다가 문제 2점 테스트 풀어보자.